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매주 금요일에는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경매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부터 또 신탁 공매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좀 해보고 지금 이 617 이전에 규제 이전에 지금 경매 시장에서 예정 물건이 있습니다. 경매 나올 예정 물건인데 이 예정 물건이 앞으로 계속 그때 축적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탁 공매 영상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돼 집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내 집을 경매나 공매로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부동산을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신탁 공매가 있는데요. 신탁 공매란 국내 11개 신탁사가 직접 보유한 부동산을 공개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채무 불이행됐을 때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담보를 가치 평가해 대출을 진행하지만 대출금이 한도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경우엔 중간에 신탁사를 소개해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이를 담보신탁이라고 부르는데요.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담보신탁을 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자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신탁회사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탁 공매를 통해 매각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경매와 또 다른 신탁 공매란 무엇인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신탁 공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탁 공매에 대해서 기본을 좀 알고 가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신탁이란 신탁 회사가 있겠죠. 거기에 신탁 회사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위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신탁이라는 것,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해서 수탁자는 이게 바로 신탁이죠. 신탁회사에서 수익자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법률관계다라고 하면 돼요. 자, 위탁자가 있겠죠. 이 위탁자가, 거기에 위탁자한테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자, 결국은 대출하는 대출 금융기관이겠죠. 이 채권자가 있는데 위탁자가 채권자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탁자가 수탁시키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수탁자는 바로 신탁회사다. 신탁회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탁자에게 어떤 금전 채권이나 담보, 그런 부분의 채권자들은 다 어때요?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이 있겠죠. 이 계약에 우선 수익자, 우선 수익권으로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신탁계약에. 그 다음에 이 물건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 처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가 이 채권자들은 만약에 신탁사에서 매각을 한다, 아니면 이 채권자, 위탁자가 채권자에게 이자를 변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신탁회사에서, 수탁받은 신탁회사에서 본 물건을 매각을 합니다. 그게 공개 매각이라고 합니다. 공개 매각을 하는데 우리가 신탁회사에서 공매 처분하는 이 공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신탁 공매가 캠코 공매 있죠? 캠코를 통해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공매를. 그래서 신탁 공매에 나오는 물건을 캠코의 실적 위탁에서 다 함께 공매 처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매 자산에 있어서 이걸 기타 자산으로 분류해서 함께 공시를 해서 매각을 한다. 관리는 어디에서 한다? 신탁회사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신탁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위탁자가 자기 부동산을 신탁회사한테 맡기죠. 과거에는 어때요? 신탁회사 같은 어떤 안전성, 검증된 기관이 없어서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내가 알고 있는 지인한테 명의를 신탁을 해 놓습니다. 수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때? 불법이기 때문에 신탁사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편한 이해가 되겠죠. 자, 신탁의 종류를 보시니까 어때요? 담보신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탁의 종류에서. 먼저 담보신탁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죠. 이용이 가장 많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대출을 받을 때 신탁사의 소유권을 이전 조건부로 대출을 발생하면은 대출 금액도 어때요?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최우선 배당금이라고 해서 이 최우선 변제 금액도 실질적으로 포함해서 함께 대출을 발생해 준다. 그래서 대출 금액도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탁 후에 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해서 위탁자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거 실질적으로 또 수익권 증서를 통해서 담보로 한다라는 건 신탁회사에서 이용을 하는 방법이다. 한마디로 대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 신탁 방법도 있습니다. 위탁자와 신탁회사 간에 관리를 해주라. 내 부동산 물건을 관리를 해주라. 라는 의미에서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신탁이 가능하다. 자,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전부 위임을 받아서 전부입니다. 수탁자는 어때요? 신탁회사겠죠. 위임받아서 관리하거나 또는 어때요? 일부분만 맡고 나머지는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관리하는 방법. 그래서 위탁자가 자기의 재산권을 신탁사에서 수탁을 시켜놓은 상태죠. 수탁자가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탁자가 일부를 임대차나 이런 관리를 직접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어떤 관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겠죠. 이게 관리신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처분신탁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물건에 신탁을 신탁사에다 맡겨놓으면 이 부분을 처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위탁자죠. 아마도 소유권자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을 어떻게 처분할 때 우리 중개사 사장님한테만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모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신탁회사인데 여기에서 어때요? 처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탁의 종류 중에 처분신탁이라는 부분은 어떠냐?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진행하는 방법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소유권과 임차권 등 일체를 관리하는 처분 방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편할 겁니다. 자, 등기부상에도 소유권만 관리한다. 등기부상에도 소유권도 신탁회사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처분까지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발신탁. 개발신탁은 여러분이 어때요? 시행이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탁사에 소유권을 이전을 해놨다가 이걸 어때요? 개발까지 합니다. 요즘은 신탁회사에서 많은 부분을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부분에서 금전까지 대출해서 공동사업까지도 가능한 게 지금 신탁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위탁자는 내가 자본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소유권에 있는 물건을 개발이 안 된다. 금전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신탁과 함께 연결해서 개발신탁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개발신탁이라는 건 뭘까요? 토지 소유권자가 건축을 할 때 건축의 허가나 또는 신고, 자금 등의 어떤 기획, 편성이 어려울 경우 실질적으로 또 일반 소유권자라는 경우는 시행을 안 해본 사람들은 부동산에 개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건축 행위를 해서 시행을 해서 이걸 분양까지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자금난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기본 지식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함께 신탁사와 더불어서 해결해 나간다면 굉장히 어때요?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신탁사에서 신축 또는 임대 관리 처분까지 해서 사업 수익을 위탁자, 현재 토지 소유권자겠죠. 위탁자에게 반환해 주는 방식이 바로 개발신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요. 자, 이제 신탁 공매. 그러면 신탁회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함께 신탁사의 위탁자가 아닌 우리 일반 부동산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아니면 매수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보죠. 자, 이게 신탁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어떻게 해요? 공매 처분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신탁 부분입니다. 신탁 공매 부분인데 이 신탁회사에서는 모든 신탁회사에서는 물건을 어때요? 물건 정보를 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매각. 자,
그리고 어떤 물건 정보로 나오는 어떤 신탁회사도 있고 공매, 공고로 매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런 공매, 공고라는 부분이 한데 이렇게 예시를 해놓죠. 쭉 예시. 자, 예시하는 부분이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 물건이 있다. 이렇게 뭐 2차다. 이렇게 공매, 공고를 예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진행하다가 어때요? 중지된 물건도 있겠죠. 이런 부분도 신탁, 모든 신탁, 11개 신탁 회사에 들어가 보면, 신탁사를 찾아 들어가 보면 물건 정보나 공매, 공고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매 진행하는, 현재 진행하는 물건, 중지된 물건, 완료된 물건, 그리고 이렇게 예시된 물건을, 내가 관심 있는 물건을 찾아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때요? 공매, 신탁 공매 물건을 직접 내가 권리 분석해서, 그리고 수익 분석해서, 또 미래 가치까지 해서, 아니면 실수요자 개념에서 그런 물건을 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